네, 지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.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오전장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상원입니다. 네, 약간 금요일장인데 좀 흐름 자체가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세요? 네, 정말요. 한 주가 계속 안 좋아도 마지막 금요일만 그래도 플러스로 나오면 그래, 우리 이번 주 괜찮았어 이러고 마감을 할 텐데 이번 주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항상 금요일 날 또 오후에도 나가서 이제 창호 앵커님하고도 네,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지금 오전부터 계속 안 좋고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이죠. 목요일 또 수요일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네,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좀 하락을 좀 멈추려다가 또 하락이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단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아요.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좀 외국인들은 오늘도 팔고 있고 또 항상 우리는 기관은 우리 편이라는 심리적인 그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아주 얄밉게 네, 3천억 벌써 오전부터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선물 계약도 12,000 계약이 좀 매도 우위로 나오면서 또 환율까지 올라오고 있죠. 다시 간만에 네, 1,300원대를 또 회복을 했습니다.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요소들이 계속 우위에 있다 보니까 좀 시장 지수가 이제 밀리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시장 전체적으로 뭐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.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달려들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. 적극적으로 뭐 지금 뭐 싸지니까 내려오니까 사세요 이게 아니라요. 자,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계속 추세는 전체적인 추세는 그냥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상향. 저희 그 한 5살짜리 조카도 그림을 보여주니까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추세는 그 5살짜리도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쉬어가는 거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올라올 때 과거에 흐름을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우리는 계속 지나온 걸 보고 앞을 또 예상하니까 올라올 때도 내려왔다가 여기서 탄탄하게 기반을 닫고 또 올라오는 도약대를 만들고 올라왔잖아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단기간에 하락 구간으로 왔다고 해서 겁을 낼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무모하게 달려들 게 아니라 이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봐야 된다. 그리고 그 멈추는 시점에서 환율, 외국인 수급, 기관 수급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. 그러면서 기다려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. 제가 뭐 약간의 좀 뭐 잘난 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단기 그 실전 투자대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매일 뭐 영화나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하루에 수십 개씩 매매를 하고 그렇게 결과를 낸 게 아니에요. 안 좋을 때는 쉬는 겁니다. 왜? 쉬어야지 손실이 줄어들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닐까?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.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은 바닥에서 오랜 시간 하락하는 것들을 멈추고 이제 올라오는 거라고 계속 강조드렸죠.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좀 힘들고 조바심이 많이 날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다들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. 아닙니다. 네, 모두가 나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. 제가 오늘 좀 심리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게 갬블의 속성과 비슷하잖아요. 이 주식이라는 게. 그러니까 자꾸 급한 사람일수록 네, 마지막까지 못 살아남습니다. 네. 지금 흐름이 어떤지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서두에 이렇게 드리고요.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좀 올랐다 또는 뭐 혼조세다 이래도 그쪽도 지금 올라오는 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멈칫하는 흐름이에요. 그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되고 또 원론적인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파월 의장 외에도 이제 연준 위원들 2번 계속 올린다는 거는 강조하고 있잖아요. 그럼 7월 달은 네,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오늘인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런 발언들 때문에 투심은 꺾이진 않았습니다. 그냥 혼조 마감을 했어요. 설왕설래가 계속 오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게 계속 투심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시장은 외인 매도 우위에서 약세로 출발했지만 기관들이 점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어제 반등한 거를 좀 반납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주봉 흐름도
좀 꺾이는 것 같아요. 이러다 보면은 이번 달도 조금은 좀 약세로 마감할 확률이 점점 커지죠. 일주일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너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. 오늘 시장이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흐름이 좀 꺾였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섹터들이 빠르지만 그래도 계속 돌아가면서 선별적으로 뭐 새로운 섹터들이 나와요. 뭐 하다못해 하다못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까 연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. 흑연테마도 나오고 있고 뭐 상보 같은 경우는 오늘 2연상을 갈지 저렇게 강하게 단기간으로 가는데 저런 거를 당연히 쫓아가진 않겠지만 저렇게 섹터들이 골고루 순환되고 나도 있었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급등 후에 좀 조정이 나오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이 또 이슈와 함께 오르는데 오늘 오전에는 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제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,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뭐 2구 산업 여기서 좀 큰 수익이 났던 거죠. 2구 산업 뭐 대창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오는데요. 그런 흐름들 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오전장에 움직이고요. 또 로봇주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로봇주들 뭐 T로보틱스라든가 큐렉스라든가 뭔가 좀 특화된 분야가 좀 공통적으로 있는 이런 로봇주들 그리고 뭐니 해도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볼 거예요. 루닛. 오늘 드디어 이렇게 끝나면은 윗골이 나오고 음봉 나오는 그리고 거래가 조금 아직은 덜하지만 거래도 제법 나오는 차익 실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꼭지에서 좀 나오는 것 같죠. 거의 6, 7배가 오른 겁니다. 이 방송에서 추천하고도 5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슈는 좋게 나옵니다. 이런 의료 관련주들이 초강세. 뭐 이 외에도 뭐 뷰노라든가 그 외에 이제 의료 관련된 AI 관련된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. 딥노이드, JLK 다들 어느 정도는 차익 구간이 나오는 거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. 이런 말씀 드리고요. 또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그래도 시장에 좀 추가적인 강한 하락은 방어해 주는 게 아닐까. 근데 잘 보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에 들어온 돈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또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주말을 맞이하면서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역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오전 시장 그렇게 봤습니다. 네. 어린 조카도 추세를 아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후장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? 뭐 앞에서 말씀드린 걸 이어가자면요. 뭐 다음 주까지도 시장 안 좋을 것 같아요.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뭐 더 하락한다, 안 한다. 이거를 제가 뭐 점장이도 아니고 그걸 맞추고 이런 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 지금 꺾이는 이 흐름들이 바닥을 다지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. 근데 지금 뭐 매크로적인 그 큰 빅 이벤트나 이슈는 없습니다. 아직까지는. 7월까지 이제 FOMC를 기다리고 그 전에 이제 CPI 발표되는 것들 그리고 뭐 다양한 미국의 그 경기 지표들을 좀 기다리면서 미국의 이제 투심이나 또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동조화되고 뭐 특히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좀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큰 이벤트가 지나가고 한 반기가 끝나죠.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잖아요. 또 2분기가 끝나가고 다음 주 한 주 끝나면 바로 실적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해지는 구간이 나와요.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. 그렇다면 이 실적이 저점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과하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. 지금 뭐 업황이 안 좋다 해도 지금 반도체들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올라온 거잖아요. 그러면 4분기, 1분기, 2분기 저점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럴 확률이 높은 것들은 당연히 반도체 업황일 거예요. 반도체 쪽일 거예요. 특히 장비주들 오늘 오전에도 뭐 강세 보여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좀 아쉽게 나갔다 왔지만 레이저셀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막 강세를 보이잖아요.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정말 저점을 통과했는지가 확인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
그렇지 않다면 좀 지금의 시세는 또 꺾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목들을 선별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실적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들, 지금 큰 이벤트,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. 네, 그리고 악재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. 그렇다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저점 대비 작년 9월의 저점 대비 상단에서 박스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상단 박스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재밌는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,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슈, 실적, 가치 있는 애들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요. 또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. 외인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. 계속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는데 이 흐름이 이전에 이제 제가 한 2주 전부터 해서 매수가 이제 멈추고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드린 것처럼 그럼 당연히 이 차익 실현 구간도 곧 끝날 수가 있겠죠. 그게 이제 아마 7월 첫 주 지나서 아마 둘째 주 중반에서 네, 요게 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흐름들 외국인의 수급들이 어떻게 다시 변화가 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 있고 당연히 환율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, 이슈들은 계속 이 점차 강조되는 거 해상 풍력이 이번 주에는 저는 좀 의미 있었다고 봐요. 물론 중기 이상으로 좀 봐야 되는 그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뭐 좀 해상 풍력이 아직도 많이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는 좀 기회의 땅, 뭐 기회의 바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의 기업들, 뭐 지멘스부터 해서 CIP 프랑스 관련 회사죠. 그쪽 세계적인 1위 회사인데 한국의 해상 풍력 쪽으로 좀 진출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뭐 CS 윈드 관련된 회사들 또 전선까지 해서 그런 섹터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LG화학이나 LG엔솔이 이제 좀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뭐 유중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. 계속 앞으로 쌓여 있는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돈을 좀 끌어오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니까 어쩌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이 LG엔솔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단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박스를 만든다는 거는 다음을 위한 바닥을 만드는 거니까 네, 계속 중기 관점에서는 좋은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혼재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에는 이슈에 좀 따라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똑같이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주에는 주요 이슈가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시운전이 이제 완료된다. 이제 제대로 이제 좀 우리한테는 나쁜 거지만 원치 않는 거지만 좀 이렇게 뿌려댄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슈가. 그럼 원전 관련주 계속 말씀드렸던 뭐 피코그램 지금 좀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장에도 그다음에 이제 뭐 수산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육개주들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월요일 날 정책 발표하잖아요. 그 킬러 문항 관련돼서 그거는 단기적인 이슈로 끝일 가능성이 있고요. 이런 것들 볼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후장에 알려주신 포인트들을 잘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추천주 넘어가 볼 텐데요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오늘은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. 오늘 인선 ENT는요, 우리나라 이 국내 그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제일 1위 업체고요. 이제 더위도 오지만 장마가 오고 그런 피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, 네, 작년에 똑같은 학습 효과가 있죠. 태풍이 만약에 오고 또 수해가 난다면 그런 폐기물 관련해서 또 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작년에도 그랬었고, 근데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좀 폐기물 관련해서 실적들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고 있고 회사가 좀 영업 활동도 잘 돼서 이 고단가 폐기물에 대한 그런 영업 강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그 종목입니다. 코엔텍하고 뭐 같이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요거는 현재가 지금 오늘 살짝 좀 올라와 있는데 9,000원 아래에서 요 최근에 요 121선 올라온 요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진입해 보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9,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,000원 잡고 1차 목표가 천천히 한번 대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BPN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수익만 나야죠. 인선 ENT 잘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에 위클리 투자 노트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신상원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.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후장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